운남 지역 상공을 날고 있는 중국 비행기. 쿤밍까지는 우리 국적기를 탔지만 쿤밍에서 리장으로 갈 땐 현지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차마고도 꼬불꼬불 산맥을 넘어 티베트로 가는 험한 길. 때는 5월 초순. 딱 좋을 때 리장을 찾았지요. 쿤밍성 리장시. 우리식으로 읽자면 곤명성 여강시. 세계문화유산인 여강고성에 가면 소수민족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소원수리 나무 팻말들이 잔뜩 걸려 있었는데 중국, 특히나 젊은이들은 서울, 동경 어디에다 내놔도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도시 이곳저곳에서 구수한 사람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이런 저울, 우리나라에선 이미 보기 힘들게 되었지요. 길거리 쇼핑이 즐겁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곳까지 직항기로 날아올 수는 없습니다. 인구 67만, 중국에선 아주 작고 작은 변두리 촌도시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보세요. 역사의 향취가 살아있으니까 중국 도처에서 연간 2천만 명, 200만 명이 아니라 그 10배인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 시골 마을을 찾아온답니다. 외국인은 어쩌다 한두 명 눈에 띄고 거의 다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인사동 골목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볼륨이 좀 다르네요. 골목은 사통팔달, 여기저기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랍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있어서도 인사동은 이곳을 10분의 1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살림이 좀 펴지니까 중국에도 애견바람이 불고 있네요. 개바람, 견풍. 제가 리장의 고성골목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종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파지였습니다. 이 우산 적당히 만들어 놓은 장식용이 아니랍니다. 저 정교한 대나무 짜임새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강조하시는 건 비 가리는 이거 비닐 아니다. 동파지로 만든 것이다. 장식용이긴 하지만 문화상품이니 값을 깎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문화를 모독하는 일이니까. 이곳은 꽃길거리랍니다. 꽃길이라. 꽃잎도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놓으니 그 색깔과 향취가 더욱 도드라지네요. 서점에도 들어가 봅니다. 고색 창연한 옛거리에 이런 서점이 들어서 있다니. 정말 부럽고 열등감이 사정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소리, 이젠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긴 커피 관련 전문 서적들인가? 그런데 앞불사, 커피 봉지가 들어있군요. 책은 그냥 포장지. 그 안에는 커피와 허브차, 초콜릿,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우리 가이드께서 무작위로 열어본 책 속에는 고급 육포가 들어있었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파격적인 디자인,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 관광 시대에 돌입한 중국. 죽기 전에 중국 명성지를 모두 돌아보고 싶다. 모든 중국인들의 꿈이랍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셀카 부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문화유적지에서 셀카 촬영 못한다. 아예 금지 팻말까지 붙여놓았답니다. 소수민족 전통 의상에 은장식이 주렁주렁. 은은 물론 모조품이겠죠. 저 매도 사진 촬영용. 이제 우리는 모든 기억을 머리와 가슴이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살아온 길,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이런 풍취는 뒷전에 말없이 숨어 있네요. 그 옛날 마방들이 힘겹게 넘어가던 설산. 그 후손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허공에 떠서 올라갑니다. 엄마는 산소캔 껴안고 안개 구름 속을 순식간에 솟구쳐 오르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비좁은 케이블카 안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만년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아이는 휴대폰 누르는 데만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네요. 저 케이블카 공사하느라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을까요? 해발 4,500m. 젊은이들도 산소 부족을 느끼는 높은 산, 눈 덮인 설산입니다. 셀카는 산소 부족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만년설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고 그나마 그 눈마저 녹아내리고 있었죠. 지구 온난화.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설산의 모든 눈이 녹아내릴 것이다. 하산하는 기분이 편할 리 없었죠. 설산이 민둥산 된다는데. 기분 전환이라도 할 요량으로 꽃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만 평에다 허브 한 가지만. 이런 게 대륙의 스케일인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제 애견 문화는 도처에서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목줄 안 하셨군. 이 허브 이름을 어디다 적어뒀는데 여태 못 찾고 있어서 꽃 이름 자막 못 올리고 있네요. 13억 중국 사람들 중에는 리장, 그런 도시가 있나 하시는 분도 적지 않다는데 그 외진 마을에도 웨딩 사진 찍는 게 대유행. 그러니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짐작하실만 하죠. 이 신혼 커플들, 신혼여행도 발리나 하와이 이런 데로 간답니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을 제쳐버린 나라인데요, 뭐. 리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명받아야 하는 바로 이것.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차. 보이차라고 하는 바로 그 차 올시다. 보이차의 보이는 보이라는 지명이고 리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참하고도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가 왔군요. 마방들이 넘어야 했던 저 설산. 참하고도의 그 설산. 그 설산을 배경으로
웅장한 야외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대광주리 속에 보이차가 담겨 있고 남정네들이 말에 실어 설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거대한 야외 공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영화감독 장애모가 기획하고 운남성의 20몇 개 소수민족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서 무얼 바꾸어 오는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길래 처자식 남겨두고 저 설산을 넘어 도적대와 싸워가며 티베트, 심지어는 네팔, 인도까지 긴 여정을 떠나야 했나? 차와 바꿀 물건은 말이었답니다. 보이에서 차를 싣고 온 마방들이 이곳 리장에서 다시 한번 짐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험한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차마고도에서 리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고 마방들의 숨결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2층 카페에서 온종일 밖을 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어둠이 내리깔리면 마치 옛날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세 종류의 차를 마시면서 민속 무용 관람하는 관광 코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시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는 차가 음료이자 문화이고 산업이며 또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 은도 목리 수향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딴 세상. 강이나 호수의 물은 그냥 떠먹어도 좋을 만큼 맑고 깨끗합니다. 아주머니 뱃사공이 노를 젓는 저 호수에는 마치 수많은 꽃을 따서 흩뿌려 놓은 듯 했는데 엄연히 물속 뿌리를 갖춘 자생식물. 저 꽃을 따서 말리면 맛있는 나물 반찬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천년 은도, 은의 도시란 무슨 뜻일까? 리장의 고성거리에 가면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음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서 현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 장신구를 파는 사람들은 자, 봐라. 이렇게 전부 손으로 만든다. 수공업이라는 걸 행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거리에서 가장 큰 은가게, 수십 개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답니다. 들어가 보니 중국 사람들 차 끓여서 넣고 다니며 마시는 물통, 물론 내부가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목걸이도 눈에 띄었지만 이 점포의 주력 상품은 팔찌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과연 은으로 된 장식품들이 단지 멋을 부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有的，像我们这边的话，除了银子是一个首饰品以外，它还有一个健康。银子银杯喝水的话，净化水质，调理肠胃；像金财佩戴银手镯的话是去风湿、除湿气、排铅毒。戴首饰品的话，可以去除身体上多余的湿气和脏气，主要是有这些功效。主要是还有一个就是健康，主要的功效是健康。 뜻밖에도 매니저께서 좔좔 은 건강론을 펼치셨는데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인터뷰 더 하자입니다. 有的，像咱们的那个抗生素，它最多能消灭的话是16种细菌，而咱们的银器的话，它可以消灭600多种细菌。而且银子它是一个那个防腐保鲜，还有一个祛风除湿，还有一个的话就是净化水质。这些的话，在那个咱们的那个中国的那个李时珍所著的那个《本草纲目》里面都有记载，银子的6大保健功效，主要是这些的都有记述。 전문가처럼 설파한 매니저께서는 한국 관광객들은 수저나 젓가락을 많이 사가신다고 넌지시 귀뜸해 주었습니다. 독소가 배출되고 600여 종의 세균을 죽이고 이런 말들은 사실 인터넷 자료만 들춰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현지에서 느끼는 감흥은 색다른 것이었고 은은 더 한층 매력적인 존재로 저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신화촌으로 갑니다. 1000년 훨씬 전부터 이곳 신화촌 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 민족 공예품을 가공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지요. 지금도 이들은 조상들의 원시 수공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의 도시 은도. 할아버지의 저 먼 할아버지 때부터 불로 지지고 망치로 연마하면서 은기 가공에 전 생애를 바쳐왔습니다. 이 장인들의 명성은 참하고도 곳곳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신화촌을 중국 민간 예술의 고향이라고 부른답니다. 체험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은을 조몰락거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날은 그런 계획이 없는지 장인들은 그저 일하느라 바빴고 관광객들이 유리창 너머로 작업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지나가곤 했습니다. 각자 세 분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 일하는 분들 모두 은 장식품을 착용하고 있다는 게 왠지 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었죠. 그리고 원시 수공업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크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저쪽 끝이 어딘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원래 은이 많이 나는 고향이기도 했지만 신화촌이 은마을로 명성을 떨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분 노자 선생님 덕분이었답니다. 내용인즉슨 이 마을에 못된 용이 살았는데 행패막심이라 선생께 하소연했더니 은으로 쇠사슬을 만들어 그 용을 꼭꼭 묶었더니 죽어버리고 말더라.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중국인들은 보석으로 예술품을 만드는데 매우 뛰어나지요. 옥으로 병풍을 다 만드는 사람들이라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와, 은이 작품으로 변하니까 그 빛이 더욱 휘황찬란. 중국은 문화대국이 맞구나. 솔직히 압도당하는 느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복잡한 매장으로 나가볼까요? 역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팔찌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도 중국 상품은 짝퉁이거나 불량품이 많다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 이곳에선 철저한 정찰제,
1g당 얼마다 하면 저울에 달아 계산하고 한 푼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겠는가? 우리 매장 팔찌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석 감정하는 기계에다 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30초쯤 기다리니까 자 결과가 나왔다. 은이 99.99% 아닌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차고 간 팔찌 풀어서 분석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엄청 궁금했는데 은 99.671, 구리가 0.319% 들었다네요. 어쨌든 이곳에서의 성분 분석은 그러했습니다. 몹시 털털거리죠. 일부러 아스팔트 깔지 않는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모두 저 셔틀로만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로 끌고 올라가시려나? 대저택, 바이족, 백족이라고 하지요. 이 마을 최고의 권력자가 살던 집인가 봅니다. 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 모두 은이었습니다. 백족의 우리 문화에서 한 개 집에 이제 이 앞에 손잡이 문고리가 이 은이란 자체는 이 집에 아주 파워이 좀 있던가 아니면 뭐 돈이 좀 있던가 아무튼 이 동네에서 은은 다 똑같은 은이에요. 여기는요. 예, 다 설화은입니다. 똑같은 은인데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은은 사람이 만져주고 사람 몸에 차 이상은 이렇게 반질반질 해준다고. 예, 이렇게 빛나고요. 맞습니다. 가만 놔두면 시커멓게 변하는 거. 무슨 역사 박물관 입구 같은데 그냥 은 가공하는 곳. 얇은 은박지 그릇들이고 한 번 쓰고 난 틀은 다시 녹여버리는데 기본 재료는 은이고 구리와 주석이 조금씩 섞여 있답니다. 나무 태운 재와 송진도 함께. 열을 가하면 저렇게 물처럼, 그것도 아주 맑은 액체로 변합니다. 틀을 만드는 것인데 은물이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눌러줍니다. 식으면 매우 과격하게 틀을 빼내는 것이죠. 这个松油的话，我们取自山上的这个松树，就是用跟割胶一样这样割出来，然后它里面会有那种分泌物，这个松油那个会流出来，很黏的，那个粘性很大。然后我们再掺进去一部分的草木灰，草木灰跟这个松油一混合，它就跟现在一样，它熔点很低，但是它粘性很大。我们可以在做不同的花纹的时候，它能提供支撑那种作用，主要就是。 99.9% 이상의 은제품에 무늬를 새기려고 하면 금방 깨지거나 뭉개지거나 하겠지요. 그래서 장인들이 마음대로 무늬를 새겨 넣으려면 튼튼한 틀로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99.9%의 은에다가도 화려하고 정교한 무늬를 마음대로 새겨 놓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你看，这出来就是这个样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송진과 나무재는 완성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은 제품에는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죠. 은 장식 테두리가 그릇과 한 몸이 되려면 1000도 가까운 고열로 정성껏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이제는 뒷마무리.
해머지를 수십 번이나 해댑니다. 밖으로 돌출되어 있던 양각 무늬들이 그릇에 그냥 그려놓은 듯 편편하게 한 몸이 되고 말았네요. 1년의 모든 과정들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에 한 층, 밖에 한 층이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안에도 이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이제 밥 같은 것을 이제 담으면은요, 손이 따갑지가 않아요. 중간에 한 개 틈을 뚫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려면은 보통은 중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드는 겁니다. 85만 원이나 한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시는지요? 가능하다면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어서 여러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가게는 팔찌, 어떤 가게는 젓가락,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제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 업소는 팔찌 전문. 자연히 전문화가 보장될 것이고, 이거 고장났다, 불량품이니 바꿔달라, 피차 귀찮은 일 겪지 않아도 되니까 매우 바람직한 분업 형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규모가 좀 작네요. 젓가락만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만드는 은젓가락은 좀 저렴한 상품이 아닐까. 속이 텅 비어있는 젓가락입니다. 원시 수공업 형태라고 했는데 이곳에선 기계화도 크게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매우 중요한 정보 하나를 우리 가이드로부터 듣게 됩니다. 은으로 된 이제 그릇 같은 거나 이제 뭐 술차 마시는 그 포트 있잖아요. 포트. 그런 것도 이제 은으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제 티벳에 가서 단순히 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티벳 사람들한테 은장사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마고도 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여기가 우리가 판교 무역 중심으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 자체가요. 차와 소금만 씻고 간 게 아니다. 티베트의 귀한 집 아녀자들은 평생 감지 않는 머리를 은빛으로 빗으려 했고, 귀족들은 이런 사발에 밥 담아 먹으려 했을 터. 또한 아주 높은 분들에게는 이런 미술품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겠는가. 마방들이 겪어야 했던 첫 번째 관문 설산. 이 말등에 은제품도 많이 실렸다는 것이죠. 차와 은제품을 싣고 마방 손에 이끌려 설산을 넘나들던 말들은 이제 관광객을 태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마방도 아주머니들이 눈에 많이 뜨이고, 복면 가왕 여성이 머리에 꽃을 잔뜩 꽂고 말등에서 폼을 잡으니까 손자업은 할머니 마방과 세월차 많이 나게 하네요. 짧은 코스, 긴 코스 있는데 저 설산 아래까지 가서 며칠 밤 쉬고 오는 여행 상품도 있답니다. 샹그릴라, 신비의 땅,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저 산 넘어가면 바로 그 샹그릴라랍니다. 이 마방 마을은 전부 돌담길로 이어져 있지요. 새로 지어놓은 호텔인데 주변 경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답니다.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마방 마을을 되살려 놓은 것은 농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통 문화 되살리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마을이 살아 움직이네요. 설산 바로 아래 맑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물이 워낙 차니까 송어가 떼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고 호수 주변엔 예쁜 꽃과 수초들이 발길을 잡아당겼죠. 자, 그럼 저 설산을 넘어갔던 마방들은 어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 좀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차 팔고 팔고 소금도 떼넘기고 돈 좀 벌었겠지요. 이 마방들 동네 어귀에서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술잔치 벌이고 부인들이 신랑을 찾아서 떠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산족들은 설산의 기계를 닮았습니다. 술 마시고 탕진한 돈 따위는 바람에 날아간 셈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취재팀 앞에서 어린 소년이 매우 난처해하는군요. 내일 마을 행사를 앞두고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네요. 백족, 바이족은 운남의 20몇 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유난히 은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모조품이 아니니까 저걸 돈으로 환산하면 꽤 나가겠죠. 이 언니도 내일 출전한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니 고산족 처자들이 좀 조숙하는가 봅니다. 행사장으로 온 가족 출동. 길거리엔 온통 은으로 장식한 여자들이 미스 실버를 꿈꾸며 발길을 재촉했고 리틀 미스 실버도 뽑나 봅니다. 번호표를 허리에 두르고 심사위원들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남자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은 장식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그 빈틈을 우산이 가려주고 있네요. 웃음은 어색하고 이분은 심통이 나나 봅니다. 이게 바로 중국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심사합니다. 아마 5점 만점인 모양인데 짐작하셨겠지요. 우리가 취재했던 그 소녀가 바로 미스 실버. 은도,
은의 도시 리장에 가서 은의 향취에 듬뿍 젖었습니다. 은은 단순히 금 다음 가는 보석이 아니라 생활이고 문화이며 전통, 건강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대한 광물이었습니다.